네, 해피 주식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저녁에 좀 일이 있어서 네, 영상부터 후다닥 만들어 놓고 일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종목 추천이나 이런 거 없이 뭐 종목 몇 개를 보긴 하겠지만 그런 거 없이 일단 시장 상황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오늘 조정이 좀 세게 왔어요. 그쵸? 그래서 좀 많이 아팠죠. 네, 좀 많이 아팠는데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동평균선이랑 이격이 너무 벌어져서 이동평균선을 만나러 오거나 아니면 여기 갭을 메꾸러 내려올 거다 했는데 뭐 오늘 당장 내려올 줄은 몰랐죠. 하지만 제가 저번 달부터 계속 이제 준비를 좀 하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죠. 그리고 여기 갭도 있고 그래서 오늘 바로 이제 이동평균선도 만났고 갭도 메꿔줬어요. 그래서 네, 일단 이게 조정의 시작인가라고 보기에는 너무 일러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이 갭을 메꾸러 내려오는 조정이 한 번은 있을 거고, 이 갭을 메꾸고 반등을 할 수도 있고,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당분간은 일단은 좀 조심을 하는 게 낫겠다. 일단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상승을 할 때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아요. 제가 계속 4월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자, 코스피만 그런 게 아니라 코스닥은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코스피가 굉장히 심하죠. 코스피가 많이 심해요. 이렇게 막 4%씩 오르는데 오르는 건 147개밖에 안 되고 하락이 700개가 넘어가고 이때도 6%가 올랐는데 상승은 200개, 하락은 그 3배 이상. 그러니까 이게 절대 건강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댐의 물은 계속 댐의 크기는 키우는데 그 물을 감당해낼 수 있는 배관은 키워가질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댐을 방류를 할 경우 그럼 밑에 배관들은 다 터지겠죠. 이게 같이 댐에 물이 많아지면 그 물을 커버할 수 있는 그 배관들도 커져야 되는데 그냥 댐만 커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게 한번 무너지면 굉장히 큰 여파가 올 거다. 그래서 조정이 오면 정말 세게 한번 오지 않을까. 뭐 그 사이에 밑에 배관들을 교체를 해주면 좋겠지만, 좀 큰 걸로 교체를 해주면 좋겠지만, 그런 작업이 있지 않는 이상은 시장에 조정이 오면 세게 올 수 있다. 물론 안 올 수도 있겠죠. 댐을 안 열어버리면 되니까. 근데 그거는 저는 네, 좀 조정이 세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지표를 보면 뭐 RSI도 그렇고 스토캐스도 그렇고 지금 과매도 구간으로 접어섰어요. 그래서 언제 조정이 와도 절대 이상할 게 없어 보여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하이닉스도 색깔이 둘 다 바뀌었죠. 그래서 이때 보면 이때 볼게요. 이때 볼까요? 이때 보면 이때가 언제니? 2월 중순? 네, 하이닉스 2월 중순을 보면 자, 2월 중순을 보면 네, 외국인들은 그냥 2월 달에 다 팔자예요. 그냥 다 팔아. 그걸 다 개인들이 받아줬어요. 그냥 지금은 오히려 이게 하락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거를 개인들이 머리끄댕이 잡아서 끌어올렸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날도 볼까? 또 요때 보면 요때도 이거 차고 나서 색깔이 바뀌고 나서 조정이 와줬죠. 그리고 요때 요때가 언제야? 1월? 1월 달도 외국인들은 팔아 제꼈죠. 팔아 제끼고 그걸 다 개인들이 다 받아줬어요. 1월 달에도. 그래서 1월 달에도 보시면 여기서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으로 조정 기간이 나와줬고요. 이때가 언제야? 10월? 10월 달에도 보면 외국인들은 다 팔았어요. 팔면서 10월 달에도 네, 조정 기간이 나와줬고요. 그래서 지금 색깔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도 보시면 얘도 이제 살살 색깔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때도 보면 두 개의 물이 차고 나서 조정이 나와줬고요. 이때도 조정이 나와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나와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은 다 팔아 제꼈어요. 팔아 제꼈는데 그걸 다 개인들이 다 받아줬고 개인들의 힘으로 이만큼 끌고 온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은 이제 슬슬 조심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조정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더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냥 정말 조정의 진짜 메인 디시를 먹기 전에 약간 스키다시, 사이드 디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저녁에 이제 미국에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죠. 그래서 이제 물가가 만약에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 돈이 잠길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겠죠.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일단 금리가 올라가면, 자, 금리가 올라가면 왜, 아니, 잠깐, 반대로 물가가 올라가면 왜 금리를 올리는지, 금리랑 물가랑 그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물가가 너무 높으면 금리를 올려요. 자,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내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많이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돈들이 은행으로 몰리겠죠. 그러면 시장에 돈이 잠기겠죠. 잠기면 당연히 물가는 내려가게 돼요. 그쵸? 근데 물가가 너무 내려갔을 때 금리를 낮춰버리면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빼겠죠.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를 안 주니까. 그럼 그 은행에 있는 돈을 빼서 다른 데에 투자를 하겠죠? 뭐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뭐 그 외 다른 곳으로 시장에 돈이 풀리게 되죠. 그러면 물가가 다시 올라가게 되고 약간 요렇게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굿띵크 님이 뭐 저한테 죄송하다고 하셨는데 절대 저한테 죄송하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더 제가 죄송하죠. 절대 저한테 죄송하거나 그런 마음 가지실 필요 정말 1도 없고요. 오히려 저 때문에 물렸거나 손해가 나셨으면 오히려 저를 욕하셔야죠. 저한테 절대로 미안하다거나 그런 죄송한 마음 가지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거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뭐 종목이 좀 많이 물려서 좀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모두가 다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파이nem텍이 물론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요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럼 야 그때 그럼 여기서 매도를 하고 차라리 여기에서 매수를 했으면 이만큼 안 두들겨 맞아도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뭐 그렇게 할 수 있어. 나는 그렇게 무조건 그렇게 할 수 있어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자, 요때 만약에 손절을 했어. 근데 이렇게 올라가. 그럼 여기에서 사고 싶은 마음이 안 드실까요? 사람 심리가 사죠. 사요. 그럼 오히려 내가 손절한 것보다 더 비싸게 사는 경우가 생겨요. 차라리 이때 그럼 손절을 하고 계좌를 그냥 앱을 지워버리고 나 요때 되면 살 거야. 그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홀딩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제가 항상 차트를 볼 때 주봉, 월봉을 같이 보잖아요. 연봉도 보고. 자, 연봉을 보면 끄떡 없어요. 전혀 끄떡이 없고 월봉을 봐도 끄떡이 없어요. 자, 그때 제가 이렇게 추세를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드리면서 요 안에 있으면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월봉까지 봐도 아무 끄떡이 없어요. 근데 주봉을 보니 얘가 지금 이 추세선에서 일단 이번 주가 끝나진 않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주봉의 이 추세를 깨고 내려왔죠. 그래서 더 불안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이제 이동평균선을 보는 게 일봉상에서는 5선이랑 20선을 보고요. 그리고 주봉상은 20선을 보고 월봉은 3선 요렇게를 봐요. 그래서 그 선만 깨지 않으면 그 선만 깨지 않으면 뭐 그렇게 크게 추세적으로 문제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는 현재 시점에서 주봉상 20선을 깼어요. 그러면 좀 걱정이 되겠죠? 네, 조심하셔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럼 얘가 밀리면 어디까지 밀릴 건데 구름대 하단까지 밀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다시 그거를 감안을 하고 일봉으로 오면 자, 스토캐스틱이 지금 이제 과매도 구간으로 살짝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얘도 자, 이때 물이 찼을 때가 언제예요? 여기죠. 여기에 물이 찼을 땐 여기고 여기에 물이 찼을 땐 여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물이 찬 다음에 어떻게 흘러갔냐를 봐야 되겠죠? 얘도 물이 차면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물이 찼다고 해서 그럼 무조건 매수야? 아니죠. 찼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도 아니고, 요거는 조금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오렌지 컬러 이 라인이 이 보라색 물이 찬 상태에서 여기를 크로스를 했을 때
크로스를 했을 때 그럼 우리는 이제 살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크로스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가 아니라 무조건 물을 타는 게 아니라 이제 너무 이제 과매도 구간이라고 접어들었네. 그래서 얘가 이제 요렇게 좀 뭔가 뭐 액션을 좀 취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올라온 것 같아. 그럼 우리도 준비를 하자. 오케이. 자, 여기에서 크로스가 났을 때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준비를 하는 거야. 매수 준비를 하다가 얘가 여기에서 크로스가 나고 나서 조정에 나와줬어요. 그러면 여기 있죠. 여기 9,686원. 여기가 고가가 9,680원. 9,680원을 넘어갈 때 이때 상태가 얘가 밑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봐서 오렌지 컬러가 아직 퍼플 위에 있구나. 그럼 이때 매수하셔도 돼요. 여기 넘어갈 때. 그러면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를 하시면 어느 정도 먹을 자리가 나오는. 그리고 얘가 여기를 깨지 않고 내려가지 않는다면 그때까지는 홀딩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때 내려간다 하더라도 일단 홀딩. 언제까지? 얘가 다시 깨고 내려갈 때까지. 이때도 마찬가지로 얘가 여기 크로스 났네? 그럼 무조건 매수가 아니라 이때 크로스 났을 때 이 봉들 앞에 언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언덕들 넘을 때 매수를 하면 나와요. 그럼 언제 팔아? 얘가 크로스가 났을 때, 요때는 일단 매도. 요때도 마찬가지로, 예, 요런 식으로. 그래서 스토캐스틱이나 RSI를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가 이제 슬슬 물이 차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RSI도 슬슬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뭐 얼마나 내려갈지 모르겠어요. 30 이하로 과매도 구간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뭐 과매도 구간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주가가 막 이만큼 빠지는 건 아니에요. 이만큼 빠지는 건 아니고 얘가 옆으로 횡보를 하더라도 RSI가 이렇게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여기에서 얘가 동시에 같이 물이 차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물이 차. 그럼 여기는 이렇게 상승이 나와줘요. 보통 이게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지만 이렇게 물이 차면 이렇게 상승이 나와줘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하시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파이nem텍은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맞아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봉 월봉으로 봤을 때는 아직 끄떡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100만 원이 있는데 얘를 은행에 넣어놨을 때 1년에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6개월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뭐 3% 5%야. 근데 내가 파이nem텍을 주식에 한 6개월 물렸더니만 나중에 결국에는 10%의 수익을 냈어. 그럼 같은 기간 6개월을 그 돈을 어디다 넣어놨다라고 했을 때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쪽에 넣는 게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은 그 파이nem텍이 지금 물려서 좀 많이 속상하신 것 같은데 저도 속상해요. 저도 굉장히 미안하고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래서 뭐 부담 또 이러면 또 죄송해 하려나? 아니 절대 안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저한테 미안해하거나 죄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차라리 저한테 계속 이렇게 뭐라고 잔소리를 해주시는 게 그래야 제가 마음이 쓰여서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파이nem텍은 계속 저한테 언급을 해주시면 제가 잘 말씀을 안 하시니까 막 선익 시스템이나 뭐 네오셈이나 뭐 이런 것들 잘 언급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이 없으셔서 뭐 손절을 하셨나? 아니면 뭐 그냥 익절을 하셨나? 어떻게 하셨나?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잘 안 하죠. 근데 이제 파이nem텍처럼 이렇게 계속 언급을 해주시면 제가 더 자세히 봐요. 그리고 아까 한농화성 맞죠? 근데 참 잘해요. 그 라미님은 참 잘해요. 잘하시는데 뭐였지? 우진이 한농화성, 우진이랑 한농화성. 그 한농화성도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서 얘도 많이 속상하죠. 얘도 수익권이었다가 빠졌나? 아닌가? 수익권 자체가 없었나? 아무튼 얘도 지금 20선 주봉상 20선을 깨버렸어요. 그냥 박살을 내버렸죠. 근데 이제 월봉으로 보면 이 박스권 얘가 돌파를 한 다음에 박스권 상단을 지금 찍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박스권 상단을 찍었으니까 이제 올라가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제가 얘라고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깨면 안 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엔 거래량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에서 거래량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월봉상 이제 박스권을 찍고
지지를 받아줬기 때문에 얘도 다시 빠른 시간 안에 일단 20선을 회복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주봉상.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거래량이 지금 없는 상태로 조정을 받는 거라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건 없다라고 봐요. 그냥 지수가 조정받으면서 같이 빠진 거기 때문에 지수가 빠질 때 내 종목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수가 오르는데 내 건 빠져 그러면 걱정을 해야겠죠. 물론. 하지만 지금 지수 조정이 나오면서 같이 빠진 거라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지금 시장 자체는 지수가 올라도 상승하는 종목보단 하락하는 종목이 두 배, 세 배 많은 시장. 이게 절대 건강하지 못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변수가 좀 생길 수는 있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우진. 네, 우진이도 마찬가지로 주봉상 20선이 현재 시점에선 깨졌어요.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월봉을 봐도 월봉 지금 음, 음, 연봉? 네.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네. 과거에 여기에서 지지받고 나온 것처럼 여기까지 떨어지더라도 일단 구름대를 벗어난 것 자체가 지금 불안하고, 네. 후행 스페이 지금 캔들 위에 딱 닿았죠? 그래서 얘가 캔들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진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만약에 이거 손절이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판단이 들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물론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뭐,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손절을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일단은 뭐 저로 인해서 뭐 우진이든 엠텍이든 또 누가 있어. 뭐 선익이든 뭐 네오셈이든 물린 거 엄청 많죠? 네. 항상 물려요. 물린 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수익 난 게 더 많을 수도 있고, 아무튼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수익 난 건 중요하지가 않고 일단 물린 게 중요한 거니까. 네. 물린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죄송스러워요. 죄송스럽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냥 그냥 손절하세요. 날려버리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계속 추적을 하면서 계속 관심 갖고 볼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나 이거 물려서 너무 속상하고 신경 쓰여. 혼자만 걱정하는 거 아니니까, 저도 같이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혼자 외롭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막 그냥 화풀이하고 짜증나고 그러시면 저한테 화풀이 하시면 돼요. 저 그거 다 제가 받아들여야죠. 저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눈치 보거나 미안해하거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저한테 화풀이를 해주세요. 차라리 그게 더 편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면서 좀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이거 솔직히 제 돈 아니에요. 그냥 손절하세요라고 하고 나 몰라요 해버리면 되는데, 굳이 제가 왜, 그냥 저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제가 좀 책임을 좀 지고 싶은 마음에, 네. 어차피 유튜버도 어차피 저를 위해서 제가 시작한 거니까, 나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뭔가를 피해를 본다? 저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좀 끝까지 좀 끌고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너무 속상하셔도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 선의 시스템 같은 경우도 지금 스토캐스틱이, 네, 물이 찼죠. 그래서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얘도 주봉 월봉을 봐도 얘 아직 주봉 20선 깨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지지를 받아줬고 주봉 월봉을 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일봉상 문제만 있어 보이지 중장기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전혀 얘도 마찬가지로 잘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고, 네오쌤도 얘가 특별히 무슨 문제가 있거나 이슈가 있어서 깨진 게 아니에요. 그냥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상태, 그냥 소외된 상태에서 그냥 주인 기다리는, 약간 길 잃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갈 길을 잃어서 지금 주인님 기다리는 약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얘도 주인만 만나면 바로 여기까지는 금방 갈 거예요. 금방.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얘가 뭐 시총이 그렇게 높은 애도 아니고 금방 갈 수 있으니까 잘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얘도 주봉상 20선 잘 지키고 있죠? 네, 그래서 얘 문제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잘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제가 현대차 여기 고점에서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물량을 좀 조절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오늘, 네, 예상대로 여기 고점에서 지금 뭐
고점 살짝 넘어갔다 내려왔지만 지금 조정이 나와줬죠. 그래서 얘도 뭐 끝났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얘도 결국에는 지수 조정이 오면 그때 조정을 세게 받을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물론 오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정확히 제가 지수가 괜찮을 거다, 시장이 좋을 거다, 나쁠 거다 제가 단정지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네. 근데 모르는 건 모른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죠. 괜히 아는 척하다가 틀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확률적으로는 지금 5대 5라고 봐요. 제가 괜찮을 것 같은 거 7, 안 좋을 것 같은 거 3, 그러면 내일은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솔직히 지금 5대 5라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오늘 발표되는 그 물가 지수를 좀 보고 좀 다시 한번 내일 시장 흐름을 좀 보고 그렇게 볼게요. 그래서 네, 오늘은 관심 종목 없고 계양전기도 한번 볼까요? 네, 계양전기가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그때 얘가 유상증자 이슈가 나오면서 좀 악재라고 저희가 걱정을 했죠. 하지만 그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 그 배경, 물론 유상증자만 놓고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악재가 많아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네, 걱정을 했지만 이 유상증자 한 이유가 뭔가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 그런 이유에 대한 유상증자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뭐 얘는 만 원까지는 쉽게 갈 것 같아요. 쉽게? 뭐 며칠 조정을 받더라도 만 원까지는 갈 것 같다라고 9천 원, 만 원까지는 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만 원이 넘어갔죠. 네, 1990원 거의 11,000원까지 가서 네, 기분은 좋아요. 요거 하나 때문에 기분이 좋기는 해요. 그리고 네, 여전히 저는 14,000원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매수를 하자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냥 얘가 하는 말이 이렇게 되는 게 맞는지 한번 같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어떠한 이슈나 뭐 공시가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해석을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해석을 할 건지 아니면 그 이유와 그 뒷면까지 같이 생각을 하는 요것도 같이 연습을 하다 보면 계속 하다 보면 그런 것도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같이 하면서 할게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지수 조정이 오면 그 시간에는 종목보다는 이렇게 뭐 차트 설정이나 차트를 보는 시장을 보는 뭐 그런 것들을 뭐 나중에 충분히 혼자 매매하고 종목도 선정할 수 있는 뭐 검색식이라든가 그런 것도 하나씩 하나씩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를 잘 활용을 하셔서 주식을 하시는데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조정 나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저는 절대 화가 나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기분 나쁘고 그런 거 없으니까 정말 그렇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억울한 거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제가 100%다 수긍을 하고 다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니까 네, 지금은 100% 온전히 다 저의 잘못이라서 제가 뭐 어떻게 기분 나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항상 죄송할 뿐. 그래서 원래 제가 낮 시간대 잘 오진 않는데 뭐 어젠가 그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잠깐 나와서 이제 그 댓글에 답글을 달아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신경을 써요. 신경을 좀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좀 미안해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미안하실 필요 없고 반대로 저한테 미안하실 필요 없이 그냥 저한테 차라리 뭐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이만 정리를 하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너무 죄송했고요. 절대 저한테 미안해하실 필요 없고 오늘 밤에 그 물가지수랑 네, 미국 시장 이렇게 보고 고르고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녁 잘 보내시고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